에너지 허브라고 합니다. 자, 이 컨셉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께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벨스톤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벨스톤 에너지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허브를 발효시켜서 농축시킨 효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벨스톤 에너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요. 좀 자세한 설명은 각 지역에서 지금 창업 세미나가 있죠.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사람도 원자로 되어 있고 여러분 앞에 지금 책상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되어 있죠. 그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여서 진동을 한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우리는 진동을 한다라고 보면 모든 것을 우리는 파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파동은 좋은 파동이 있고 나쁜 파동이 있습니다. 자, 좋은 파동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데 반면에 나쁜 파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쁜 생각. 전자파도 나쁜 파동이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나쁜 파동이 될 수 있고 술, 담배 뭐 이런 것들도 나쁜 파동이 음식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 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나쁜 파동들이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당장 밖에 나가도 자외선 이런 것들도 다 나쁜 파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파동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파동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몸이 수축이 된다고 했죠. 자, 몸이 수축이 되면서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그럼 근육이 경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경직이 되면 거기에 순환이 되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자, 그럼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인데 우리 몸이 경직이 되고 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에 공급돼야 될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신진대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폐물, 독소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뭉치고 쌓여서 뭘 만드냐면 독소가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러한 그 나쁜 파동들은 우리 몸을 경직하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고 뭉치게 만들고 독소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독소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 염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염증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술에도 안 좋은 파동이 있잖아요. 그럼 술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뭐 아세트, 알데히드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독소 물질이 우리 몸을 타고 들고 그런 물질로 인해 가지고 간에 무리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간염을 일으키고 간이 딱딱해지는 간송화 그리고 간암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파동을 상쇄시키고 그 다음에 근육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좋은 파동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파동이 바로 우리 벨스톤에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공급했을 때 우리 몸과 공명을 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 있던 안 좋은 파동들을 완화시켜주고 없애주고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파동을 갖고 진동을 하면서 상호 공명에 의해서 종료를 교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자, 물은 정보를 기억하는 에너지 장애이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사진 작가가 물의 결정체를 찍어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에다가 음악을 들려줍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주고 결정체를 찍으니까 어떻게 나왔죠? 육각형이 됐어요. 육각형이 아름다운 모습에 물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육각형이죠. 자, 그리고 물을 떠놓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역시 결정체를 찍었더니 역시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람이니까 고맙습니다.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역시 육각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망할 놈이라고 했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육각형이 파괴되고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짜증나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역시 육각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다는 거죠. 이것은 사진의 물의 결정체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그 파동, 우리의 말에도 파동이잖아요. 말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주는 이 파동에 좋은 파동이 있고 나쁜 파동이 있는데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파동이 전파가 되는 거고 나쁜 얘기를 했을 때 역시 나쁜 파동이 그 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글씨를 써보고 그 위에 물잔을 올려놓고 그 결정체를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물잔을 올려놓고 결정체를 찍었더니 역시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불행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물잔을 올려놔봤더니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나봤더니 이제 불행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물잔 올려놓고 결정을 찍어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육각형이 그려지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뻐 라는 글씨를 써놓고 그 위에 물잔을 올려놨더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역시 육각형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예외 없이 안 좋은 파장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그 결정체가 육각형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9.11 테러 예전에 기억나시죠? 뉴욕 공항 옆에 있는 거기서 테러가 났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역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그 근처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거기에 이제 빗물이 소각장 때문에 이렇게 막 안 좋은 하늘에서 그 빗물이 떨어지겠죠. 그것을 모아가지고 역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육각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다이소 소각장을 완벽하게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다시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오염된 물이에요. 그 댐에 있는 오염된 물을 떠놓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 파동이 이 물의 그 속성을 변화시킨 거죠. 이렇게 안 좋은 파동이 기도의 좋은 파동으로 인해서 결정체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좋은 파동이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를 했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한 건데 글씨를 양팔을 놓고 글씨를 써놔서 한쪽에는 짜증나 글씨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글씨만 지나가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글씨만 써놓고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라는 글씨를 써놓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왼쪽에 짜증나 라고 썼던 글씨는 정말 짜증이 났는지 잎이 전혀 피질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씨만 가지고도 저렇게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장이 어떤 생물 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직접 실험을 한 건데요. 한쪽에는 밥을
양쪽에 밥을 넣어놓고 한쪽에는 미워요 라는 글씨를 써놓고요, 한쪽에는 예뻐요 라는 글씨를 써놓고 지켜봤어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왼쪽에 미워요라고 써놓은 데는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가 검은색 곰팡이가 이렇게 핀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예뻐요라고 써놓은 것은 정말 곰팡이가 피질 않았어요.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곰팡이가 피어야 되는데 전혀 곰팡이가 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장이 영향이 미친 것을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자, 지금부터는 제가 특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새로 출시되는 에너지 허브라는 제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한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박사님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러니까 김현원 교수라는 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밤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뇌종양이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7살짜리 애가 2차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좀 커지고, 또 막 원래는 청소년 시기에 커져야 되는데 벌써 7살짜리 아이가 2차 성장이 시작된 거죠. 역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종양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했는데 뇌 종양을 떼어내면서 그 옆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까지 같이 떼냈어요. 근데 이 뇌하수체라는 곳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손톱만 해요. 아주 작은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이 여기서 분비가 되는 게 문제예요. 여성스러움을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없애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특별히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물을 흡수하게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물을 흡수하게 하고 그 오줌포에서 물을 재흡수하게 해요. 하루에 18리터 정도를 흡수합니다. 만약에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면 하루 종일 물 먹고 소변 누고 물 먹고, 그러니까 물 먹고 소변 누고 물 먹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하루 종일 물 먹고 소변 보고 일을 다 봅니다. 근데 이러한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에 물을 재흡수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관리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수술을 하면서부터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행인 것은 모든 호르몬은 만들 수가 있고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맞게끔 처방을 했는데 하루에 2번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1번,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1번, 이렇게 2번을 먹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약이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얘가 학교를 다니는데 저녁에 1번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냉장고를 놔두고, 냉장고에서 놔두고 이걸 먹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약효가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심장이 막 쿵쾅거려요. 손이 부르르 떨리고 힘이 쫙 빠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약효가 떨어지면. 그래서 하루에 저녁에 1번, 그 다음날 또 1번 이렇게 먹어야 됐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여러분 약효가 떨어지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소변이 그냥 쭉쭉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소변이 마려. 우리는 소변 마려면 어때요? 여러분 참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데 소변 마려면 그냥 바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풍을 가지도 못하고 어디 버스를 타고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만 겨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자, 어떻게 하나 볼까요?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했던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그 이뇨 억제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서 그 물을 신장에서 물을 제흡수해서 우리가 소변을 잘 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대체의학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종요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동종요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됐냐면, 물은 뭐를 정보를 기억하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동종요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 물에다가 어떤 것을 자연 치유력을 기억시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자,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에너지장이라는 것. 자, 물에도 그런 에너지장, 어떤 것을 기억하는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딸이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한 번, 너무나도 불편하게 생활하는데 그 두 부부의 소원은 이 딸이 한 번만 먹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 먹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걸 또 학교에 가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것을 먹고, 약효가 2시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땐 11시에 떨어지고 어떨 땐 3시에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먹을 수가 없을까라고 해서 이 교수님이 생각한 것이 그럼 동종요법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물에다 기억해서 그 물을 마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호르몬 물을 이러한 동종요법의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그 파동, 정보를 그 에너지를 어디에? 물에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시켜서 그것을 마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원래는 약효가 떨어져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원래 2시에 약을 먹지 않아도 집에 와서도 그 약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 약효가 떨어지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부글부글 침이 나오고 힘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원래는 2시에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바로 이 동종요법으로 만든 물, 그 물에는 어떤 이 바소프레신에 대한 정보, 이런 에너지, 파동, 그런 것을 그 안에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 약을 마치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뇌하수체 그 호르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사실은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장 호르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이 물론 극히 드물긴 하지만 백혈병으로 부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것도 사실 불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많이,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수가 또 생각을 했죠. 이번에 효과를 봤으니까 성장 호르몬에 대한 것을 역시 그 정보를 그 물에다 입력을 시켜서 그 물을 마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장 호르몬의 물을 그 파동, 그 에너지 파동 물을 넣어서 만들어 먹었더니 아이가 밝아졌어요. 다시 명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성장 호르몬, 이제 그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 성장 호르몬이 없으면 키가 자라질 않아요. 거기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으로 여러분 그 여성분들의 그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키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165라고 하더라고요. 165. 그래서 이 딸에게 그 성장 호르몬의 그 파동, 그 에너지가 들어있는 파동을 그 물에 입력을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cm까지 자랐어요? 168cm까지 자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68cm 이상 크면 너무 여자가 큰 것 같아서
168까지 딱 큰 다음에 그 호르몬을 딱 끊어요.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르몬 물만 마시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컸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제품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우리 제품들은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우리 에너지, 우리 벨루스톤의 에너지의 정보, 파동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냐면,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 팔찌 많이 다 하고 계시죠? 이 알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한 2,00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2,000개로 만들어가지고 저기 공장을 보내고 거기서 에너지를 추출해서 그 정보 에너지가 저희 제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실제로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우리 방사율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다 받을 건데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벨루스톤 에너지 허브의 특징은 첫 번째, 벨루스톤 에너지가 구속에서 방사가 되고 그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미립자화인데 모든 것을 다 미립자화시킵니다. 이 에너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매트나 우리 도자기나 이런 곳에서 뭐가 나오죠? 원적외선이 나오죠. 그 원적외선은 우리 몸과 맞닿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난다고 했죠. 공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원자가 굉장히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죠. 근데 그게 물에 들어가면, 다른 물질에 들어가면 이게 진동에 의해서 모든 물질을 미립자화, 쪼개요. 그러니까 분자 클러스터를 쪼개서 미립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음식들을 전부 다 미립자화해서 우리 몸의 흡수가 되게 용이하게, 원활하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독소,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효소인데 제가 지금부터 좀 그 효소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효소라는 것은 여러분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고 이 중에서는 효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효소라는 것은 정의는 그래요. 생물체 안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는 생체 촉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다른 거 다 빼고 생체 촉매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응을 빠르게 해 도와주는 거예요. 반응을 빠르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빨래할 때, 빨래 세탁기 돌릴 때 보면 세탁기 집어넣고 물 넣고 돌리잖아요. 그 물하고 세탁물하고 물만 돌려가지고 잘 빨래가 빨라지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 안에 뭘 넣어야 되죠? 세제. 그죠, 세제. 바로 이 세제가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빨리 빨래가 돼요. 세제가 없을 때 옛날에는 어땠어요? 빨래 때를 빼기 위해서 방망이로 막 두드리지 않았어요? 두드리고 돌리고 두드리고 아마 여러 번 해야 겨우 때가 빠질 거예요. 그것을 빨리 때가 빠지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보면 그냥 물로만 설거지하면 잘 안 되잖아요. 뭘 사용하죠? 퐁퐁이나 세제 이런 걸 사용하면 설거지가 빨리 원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신체 화학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효소는 우리 몸의 모든 전반적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손을 깎아기고 있는데 이 손을 하나 깎아기는 것도 효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눈을 깜빡이는 것도 역시 효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효소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얼만큼 떨어지냐면 혹시 여기 70대 분 계신가요? 네, 10%입니다. 효소가 10%까지 떨어져요. 60대 계세요? 거의 20%. 20대, 3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효소가. 그러면 그 반응이 느려지잖아요. 제가 운동을 갖다가 매일 꾸준히 하는데 젊었을 때는 제가 되게 빨랐거든요. 동작이 되게 빨라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는데 그때와 차이점은 뭐냐면 반응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운동 확실히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보면 뭐예요? 엄청 빠른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반응이 한 박자 느리다는 것을 지금 느끼거든요. 뭐의 반응이에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젊었을 때 짜장면 먹고 돌아서면 어때요? 청소년 시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짜장면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지 않았나요? 몸에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지금도 배불러요. 돌았으면 배고픈 게 아니고 꺽꺽거리면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 반응을 빨리빨리 일어나지 못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젊은 어린아이들이 상처가 빨리 나요? 노인들이 빨리 나요? 왜요? 뭐 때문에? 효소 때문에. 우리 몸에 효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산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산에 갔다 오면 보통 어른들은 산에 갔다 오면 어때요? 집에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냥 다 퍼져요. 근데 아이들은 산에 갔다 와서 또 밖에 또 놀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 효소력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소라는 게 우리 몸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소는 평생 동안 자, 효소가 하는 역할 제가 몇 가지 써놨죠. 세포를 복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포가 재생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요. 해독작용, 그 다음에 소화 흡수작용, 그 다음에 항균작용, 혈액 정화작용, 그리고 분해 배출 이런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연령별에 따른 소화 효소 벌써 20대부터 감소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 효소에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효소는 소화 효소가 있고 대사 효소가 있고 식품 효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 몸에서는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 이 두 가지인데 효소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온 효소는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라는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 100개를 갖다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먹어서 하루에 5끼를 먹었어요. 간식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효소가 하루에 100개가 생산이 되는데 소화시키는데 80을 썼으면 얼마큼 남아요? 20밖에 안 남잖아요. 그것이 대사 효소로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먹는 걸 좀 줄여서 소화 효소를 20밖에 안 썼어요. 그럼 대사 효소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80을 쓸 수 있죠. 자, 대사 효소. 우리 몸에서 순환되면서 나오는 이 대사 효소가 이루어져야 몸의 치유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나 많은 효소를 먹는 데 쓴다고 하면 우리 몸이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효소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을 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현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에서 그런 소화 효소, 그런 효소들을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넘어가고요. 여러분 저기 식당에 가면 그 맨 디저트에 보면 뭐가 있죠? 파인애플 있죠? 자, 이 파인애플이 왜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파인애플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를 잘 분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파인애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저기 족발 같은 거 먹을 때 뭐하고 같이 먹죠? 새우젓. 왜 그럴까요? 새우젓에는 역시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구마를 먹을 때 동치미, 그렇죠? 그 동치미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역시 효소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굉장히 지혜롭게도 음식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 함께 먹어서 우리의 그 소화 효소를 쓰는 것을 줄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효소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우리 몸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칙이 있는데 식품 효소를 많이 섭취하면 소화 효소를 절약해서 대사 효소의 활성이 상승돼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우리의 대사 기능이 좋아지면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효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몸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복구시켜주는 힘이 바로 효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은 어디서 흡수를 하죠? 자, 위에서 분해를 하고 어디서 흡수를 합니까? 장 중에서도 소장에서. 대장에서는 거의 물만 흡수가 되는 거고요.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 소장에서 분해를 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분해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그 분해가 되지만 장에서도 계속 분해가 돼요. 그 분해가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독소가 있습니다. 아모니아, 인톨, 페놀, 스카톨 이런 것들은 각종 가스. 여러분 저기 차 운전할 때 보면 차 이렇게 휘발유가 이렇게 부릉 해가지고 엔진에서 연소가 돼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독소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도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독소가 대부분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소장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독소는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을 타고돌면서 염증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벨루스톤 에너지 허브가 특별한 이유. 자, 첫 번째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가 한 15가지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100일에서 180 정도 자연 발효시켰다라는 것이 이것이 왜 굉장히 특별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 슈퍼에 이런 데 가면 고추장 팔죠. 고추장 된장 팔죠. 근데 그 고추장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 걸렸을까요? 보통 2, 3일 정도 만에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 된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매주를 쓰지 않나요? 그 매주를 써가지고 매주를 처마 끝에 이렇게 달아놔요. 몇 개월 동안. 보통 3개월, 4개월 이렇게 달아놨죠. 그러면 그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효 성분이 들면서 거기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정통적으로 발효를 해야 정말 좋은 발효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된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3개월, 4개월 동안 매주를 써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이틀, 3일 만에 그냥 호록 해가지고 숙성시켜서 만들어서 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된장은, 슈퍼에서 파는 된장은 된장만 나는 소스지 그게 정말 된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2, 3일 만에 만드는 된장하고 정통적으로 3개월, 6개월에 걸려서 전통적으로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된장하고 어떤 된장이 제대로 된 된장이겠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효소가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효소는 2, 3일 만에 숙성 발효 그냥 후룩 발효시켜가지고 2, 3일 만에 만드는 효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이것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정통적으로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발효 식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이 벨루스톤 에너지에 15가지의 이런 허브들을 저희가 발효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홍삼. 홍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홍삼이 최상 등급이에요. 가장 좋은 등급의 홍삼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년초, 헛개열매, 구기자, 오미자, 그 다음에 청각해조, 그리고 유산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일일이 다 3개월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제품 만들었고요. 역시 거기에 여러 가지 허브들, 히비스커, 로즈마리, 레몬반잎, 대추, 페퍼민트, 북카포 자 이런 것들 역시 정통적으로 발효시켜가지고 저희가 그 정보 에너지가 저희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몸의 건강과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제품을 어디서 만드냐면 이 제품을 만드는 박사님이 이 효소만 40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효소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처음에 한국에 제품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도 아마 좀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일본에만 수출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이분이 그 만든 효소가 한번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면 100일 동안 발효시키는데 다 전부 일일이 다 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황토방에서 제대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효소원이라는 것을 또 관리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효소만 가지고도 한 일주일, 2주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거의 다 완치가 돼서 나가는 그러한 노하우를 그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켜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옥만대학교와 산학재단과 함께 협력을 해서 효소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든 효소를 전부 다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을 해서 결과를 보면 그 제품의 알레르기, 그 다음에 아토피성,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었고요. 저희 제품을 가지고 그때 그 다이어트한 그런 임상 자료들, 이렇게 중성지방의 변화, 콜레스테롤 변화, 그리고 의사 소견서까지 전부 다 그 당시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적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의식동원 영재식이하라. 자, 무슨 뜻이죠? 의술과 음식은 그 근본이 같다. 사람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있다? 음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 효소를 빼놓고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건강한 피. 원래 이 건강한 피가 이래요. 동글동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뭉쳐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것이 모세혈관 가늘한 피에는 요 적혈구가 하나씩만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뭉쳐있으면 통과를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혈액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데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이러한 자, 여기 보시면 혈전 같은 게 보이시죠? 자,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는 데 효소가 탁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효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짧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지방이 되죠.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은 다 지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방 되는 것을 약 10%에서 20% 효소가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10%에서 20% 다 지방을 잡아서 밖으로 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잠깐만 볼게요. 우리의 발효 음식이 지닌 또 다른 효능을 입증하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쥐를 세 대조군으로 나눠 같은 열량의 사료를 먹이되 한쪽에는 고지방식 사료만, 다른 한쪽에는 고추장 사료를 섞어 마지막 군에는 된장 사료를 섞어 먹였습니다. 체중에서 세 대조군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고지방식을 먹인 쥐와 비교해 고추장은 41g, 된장은 24g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통해 세 대조군들의 체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요. 방식은 물살이 흐르는 수조 안에서 각 군의 쥐가 몇 분 동안을 버틸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고지방식 이군을 비롯해 모든 쥐들이 맹렬히 움직입니다.
20분이 경과하니 고지방 신만을 먹인 비만쥐가 먼저 지친 기색을 보이는데요. 결국 녀석은 채 21분을 버티지 못한 반면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 먹인 쥐는 40분을 넘게 물속에서 견디었습니다. 살이 안 찌고 또 지구력이 굉장히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방 식품을 많이 먹더라도 우리 전통식품인 이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은 그 지방을 제거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실험은 그 고지방, 지방이 많은 음식을 쥐에게 줬어요. 그리고 한 무리에는 지방만 주고 한쪽에는 고추장을 섞어주고 된장을 섞어주고. 그러니까 고추장과 된장은 발효 음식이고 효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물속에 풀어나갔죠. 그랬더니 지방만 먹은 이 쥐는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고추장과 된장을 같이 섞어 먹은 이 쥐는 40분이 지나도록 물속에 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심폐력이 더 좋아지고 건강에 좋아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보면은 한 10%에서 20%가 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다이어트 할 때도 특별히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이 효소를 가지고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자. 저희가 이 에너지 허브 제품하고 저희가 다이어트 제품이 몇 가지 있죠. 네, 멜팅 쉐이크. 멜팅 쉐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제품, 그 다음에 소금도, 멜팅 소금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트로 묶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묶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내가 살을 좀 빼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 세트만 구성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대표님이 사제를 틀어가지고 상품을 걸었습니다.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20만원, 그리고 참가한 분의 10분은 추천해가지고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요. 내가 한 3kg 이상만 빼면 그 3kg 이상 뺀 사람들에게 전원 다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왜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고 있냐면, 아마 보통으로 여러분 살을 빼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원래는 연초. 여름 이제 봄 지나서 옷이 좀 얇아지면, 배가 보이기 시작하면, 옷이 얇아지니까 아무래도 몸매가 드러나게 보이기 시작하면, 또 여름에 수영장도 가야 되고 또 막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 하기 시작해요. 몸매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보통 한 5월, 6월 되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2월, 3월, 4월 초까지, 중순까지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체온 사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이어트 뺀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고객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빠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먼저 이번에 1차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다 도전을 해보십시오. 나는 살 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건강해서 살 뺄 게 없는데. 자, 여기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체험 사례를 보내잖아요. 2달 동안 해서 이 제품을 먹고 체험 사례를 잘 쓰면 그 체험 사례에서 정말 잘 쓴 분들을 뽑아서 또 상을 별도로 저희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사업자분들이면 전부 다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해서 내가 저 돈 100만 원 내 거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도전을 해서 살이 빠지고
또 건강을 되찾으면 여러분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이어트의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살을 찌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살을 찌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식이에요. 뭐든지 과하면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과식 많이 먹게 되면 역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칼로리가 제가 쓰는 게 1,500칼로리인데 제가 3,000칼로리를 먹었어요. 그럼 1,500칼로리는 저희가 에너지를 쓰고 저희 몸을 유지하는 데 쓰는데 그 남는 1,500칼로리, 3,000칼로리 먹으면 그 1,500칼로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찌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첫 번째, 과식이에요. 근데 과식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가 있겠죠. 먹는 거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조금만 줄이면 줄이는 만큼 빠지거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대사의 이상입니다.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대사의 이상이 생기면 그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이 주변에 굉장히 많던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보면 물만 먹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통 평상시대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뱃살이 나오고 살이 나는 것은 뭐에 문제가 생겼다? 대사의 이상이 됩니다. 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몸에 살찌.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이어트를 도전하면 물론 과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여러분께서 조금 줄이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사실 다이어트라는 얘기 자체가 다이어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이어트가 식이요법이잖아요. 먹는 요법이에요. 먹는 걸 조절하니까 과식하는 것을 조금 덜 먹는 요법으로 바꾸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먹는 게 여러분 힘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이 잘 계획하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다이어트 할 때 특징이 뭐냐면 혼자 도전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룹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더 플러스 점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명이 함께 도전해서 3명이 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원래 가장 큰 적은 주변에 있는 다이어트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주변에서 그렇죠. 내일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근데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업자끼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는 몇 킬로 정도, 야 우리 3킬로, 5킬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이어트만 하면 살만 빠질까요? 건강이죠. 제가 아까 좀 보여드린 자 전신 다이어트 효과 이거 보세요. 지방 흡입 500만 원, 700만 원, 복부 지방 흡입 400만 원, 종아리 근육 투체조 300만 원, 뭐 사각턱 수술, 광대 수술, 팔뚝 다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드는데 이 3천만 원 드는 것을 여러분 다이어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성형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몸의 대사를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가 왜 바뀌냐면 시스템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걸로 시스템이 바뀝니다.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와 똑같이 먹어도 그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복부에 지방을 하는 걸로 몸의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정상으로 만들려면 이번에 우리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 건강식품을 통해서 몸에 살도 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에 일어나는 고지혈증,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대사도 정상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쪽.